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예, 날씨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뭐 전력 관련해서 많은 뉴스도 나오고요. 또 무더위만큼 이게 이제 에너지가 좀 부족하게 되면 어, 갑자기 전기가 나가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또 땀도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단 음료, 찬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면서 또 건강적으로 좀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올 여름 이제 8월입니다. 벌써 8월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 좀 휴가 중이신 분들은 휴가 잘 보내시고 마무리 하시고 또 이제 8월 달 새로운 시작으로 활기차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어 출입국 강의 오랜만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뭐 대학원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뭐 이번 달 8월 달에 이제 졸업식과 이제 석사 학위 수여를 받게 되는데 지난 이제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좀 쉽지는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대학원에 다니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지만 또 시간은 가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행사님들도 아니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가지만 중요한 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어떻게 어,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솔직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이 그 윤석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가장 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도 변경이 됐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제 이민 정책의 가장 큰 틀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3년부터 그 2017년 총 5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될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이제 올해의 가장 큰 이민 정책 틀을 잡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관련해서 이제 국민 정책 참여단으로 신청을 했던 상황이고 이번 주 정도에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고 있는 이제 그 새로운 이민 정책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예. 지금 이제 지역 특화형 이제 언론에 발표된 지역 특화형 이제 거주 비자인 F2 비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첨단 기술 분야의 이제 E7 비자, 뭐 뒤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E7 비자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의 E7 비자를 변경하기 전에 구직할 수 있는 D10 3 비자 신설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신설이 될 거고 또 그 지역 특화형 F2 비자도 기존에 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또 F2 또 어떤 비자로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발표된 가장 큰 이민 정책은 지역 특화형 거주 비자,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의 E7 비자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구직 활동 비자인 D10 3 비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강의는 예, 지역 특화형 F2 지역 특화형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약간 부족한 상황들 그 부분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무부는 그 이제 7월 25일에
지역 특화형 이제 거주 비자에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법무부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공모 안내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들은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취업을 하게끔 한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배우자하고 같이 또 초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이 좀 발전할 수도 있겠고, 또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가족도 같이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구 감소를 조금 막을 수도 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좀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까지 얘기를 하려면, 왜냐하면은 그 지역의 외국인이 근로자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인구가 높아지느냐, 그거는 솔직히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하나의 정책이죠. 하나의 이제 정책. 왜냐하면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실제로 그 지역 특화형 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지자체 협력해서 만들 거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특정 활동 비자인 E7이 아닌 거주 비자인 F2를 준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좀 임팩트가 강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구 감소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제 국민의 인구가 5,30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2019년도는 한 260만에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지금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외국인을 이제 유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조금 더 인구가 좀 줄어 있는 지역에 F2 비자, 우선은 지혜동포인 F4도 있는데 저는 F2 순수한 외국인을 기준으로만 설명을 해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구를 좀 늘려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이게 이전에 그 지방 근무 가점제 도입을 해서 영주 자격 신청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정책이 이전에 있었어요. 기사로 나왔는데 실제로 요거는 지금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번에 이제 이 지역 특화형 비자가 영주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민 정책이라는 거는 갑자기 뭔가를 만드는 경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기여자인 F2 비자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비자들은 없어요. 다만 이제 비자들은 이민 정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또 이제 수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진행되면서 이제 지방근무 가점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F2 거주 비자라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후로 이제 영주 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까지 정책이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역 특화형 비자가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죠? 네, 처음 시기 초반에는 취득하기가 좀 용이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제가 볼 때는 9월 달에 나올 것 같고요. 시작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범 사업입니다. 이게 시범 사업이고,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에요. 시범 사업을 해서 이게 이제 설정이 가능할 거냐. 그래서 이제 한 500명 내외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배우자하고 이제 자녀는 이제 제외되는 이제 숫자입니다. 순수하게 F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0명 정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범 사업이 이제 10월 4일부터 이제 2023년 10월 3일까지 이제 1년을 이제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정 이제 보완을 하겠죠. 예, 저도 이번에 국민 이제 저 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제출했던 정책 제안 중에서 하나도 그 지역 특화형 비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넣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걸 수정 보완해서 이제 계속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교체가 될 거냐 이렇게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1년의 시범 사업이 이제 실시가 될 예정이고 10월 달부터 그 전에 이제 9월 초에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될 거고 그 확정된 그 이제 채택된 이제 5개 정도 5개 지자체를 아마 선정을 할 걸로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5개 내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선정이 되면 이제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 비자의 약간 특이점은 지역 특화입니다. 지역 특화. 근데 이제 법무부의 지침을 법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그 요건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향된 이제 요건을 아마 제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상향된 요건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고요. 추천을 하게 되면 그 기본 요건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바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좀 갖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 인구 감속 지역으로 이제 지정된 현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지자체를 이제 선발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나와 있는 인구 감속 지역의 지자체는 11곳입니다. 11곳이고 그 다음에 총 시, 군, 구 소속되어 있는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89곳이 해당이 되고 여기가 이제 지자체가 되고 여기 이제 시, 군, 구로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대구, 광역시, 인천광역시 이 세 개는 이제 광역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광역시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아마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데가 경기도일 겁니다. 1,100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는 빠져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어디하고 약간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E74 비자를 신청을 할 때, E9에서 E74를 할 때 지역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 지역 가점이 있는 지역이 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곳에 읍면동, 또 경기,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경기도에서는 20만 이하의 기초자치단체, 또 강화군 옹진군 이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대구광역시는 원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광역시도 원래 없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전에 E74 비자도 지역 가점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비슷하구나. 예, 그렇게
그냥 무작정 선택하는 그 부분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번에 이제 총 11곳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제 5곳을 선정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고, 이제 여기 시군구로 되어 있는 거, 지자체로 되어 있는 거,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2년이라는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F2 비자를 받잖아요. 예, 받으면 2년 이내에는 원래 시군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취업하고 거주를 해야 되고, 이제 2년이 지나면 이제 지자체, 예, 여기에 해당하는 지자체 지역에서 이제 취업하고 거주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제가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모든 그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좋은데 요건은 이제 법무부 요건입니다. 법무부 요건이고 이 법무부 요건보다 각 지자체는 법무부 요건보다 상향해야 됩니다. 요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각 지자체에서 발표를 하겠죠. 근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법무부의 요건들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에픽합으로 제가 항상 설명했으니까 이게 다 여기입니다. 예. 여기인데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격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소득, 한국어, 학위. 이거는 이제 사라진 개념이죠. 정규직은 예전에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좀 안 돼 갖고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에픽카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된다. 자격은 이게 지금 거주 비자는 체변입니다. 그러니까 체류 자격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체류 자격 변경이기 때문에 국내에 일반적으로 장기 체류자이어야 된다. 자만 가능하다. 장기 체류자. 왜? 소득이 들어가거든요. 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 체류자 중에 어떤 취업 비자 소지자가 되겠고 또는 이제 유학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단기 체류 비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체류 자격 변경의 가장 큰 틀은 솔직히 이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장기 체류자 그리고 유학생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요. 그냥 장기 체류자 중에서도 비자를 변경할 수 없는 비자군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 연수인 D3는 안 되고 또 일반 연수 D4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배울 오시는 분들은 안 되고 또 호텔 유흥업 쪽에서 담당하는 E62도 안 돼요. 그러니까 E61, E63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 근로자는 원래 안 돼요. 5개월씩 받는데 이거는 단기 비자입니다. 연령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또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선원 비자인 E10도 당연히 안 되겠죠. 기타로 있는 지원 비자도 선택이 안 되는 거고 또 국내에서 이제 관광 취업 그러니까 워킹 할리데이로 온 사람들도 H1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기 체류 C3가 일반적이겠죠. C3 비자 중에서 그 불법 체류 다발 국가들이 있어요. 불법 체류 다발 국가 이게 이제 21개 국가인데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항공 비전이 없어서 출국 기간 연장을 하신 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출국 이제 기한
있는데 유예.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격 대상은 그래서 단기 비자 중에서도 단기 체류 중에서도 불법 체류주 다발 국가 21개 국가가 아닌 국가의 국민 그리고 D3 그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베트남에 이제 한국에서 뭐 지사를 설립을 해서 국내에서 연수를 받고 다시 파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D3 비자인데 그런 그 기술 연수로 오시는 분들, D4 한국어 연수나 외국 연수를 받고 오시는 분들, 이 중에서 이제 그 호텔이나 유흥 쪽에서 계시는 분들, E8 계절 근로, E9 비자문 취업 비자, 선원 비자, 그다음에 기타 비자, 또 워킹 할리데이 들어온 H1도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H2 우리 동포들도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저는 순수 외국인인 장기 체류 비자와 그다음에 유학생을 포커스. 유학생이면은 또 구직 비자인 T1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자격 대상이 된다. E9 비자 안 된다. 이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불법 체류 다발 국가인 21개국 단기 체류 비자로 오신 분들은 안 된다. 그럼 결국 가능한 게 뭐 F3 비자도 가능하겠고 F1 비자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주체류자가 중요하겠죠. 주체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 F2이 해당 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거는 배우자 비자니까 배우자도 약간 특혜가 있습니다. 기간에 관련돼서는 이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고 이 기간은 이제 F2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총 이 시범 사업은 이제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처음에 1년, 그다음에 2년, 2년 이렇게 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자체에서는 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시군구, 지자체 속되어 있는 시군구 인구 감속 지역에서는 2년을 반드시 해야 되고 2년 이후에는 이제 지자체의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 플러스 취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처음 2년은 그 해당 시군구 있죠? 예를 들자면 강원도다 그러면 이게 지자체잖아요. 이곳에서 2년을 있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강원도에 포함된 이거 포함 다른 그 지역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건 단순 노무는 안 된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단순 노무에 대한 규정들은 제가 이전에 F7 비자 신청을 할 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단순 노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기본적으로 참조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기간은 이렇게 이제 부여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거주지와 취업 장소가 처음에 2년은 그 인구 감속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구 있잖아요. 이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가평군, 연천군처럼 시군구에서 거주와 취업이 그 지역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2년이 지나면 그 지역을 포함한 그 지자체 소속 지역에서 거주하고 취업을 계속하면 되고 처음에는 비자 받고 1년 그리고 2년 하는데 중요한 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건 특별한 비자이기 때문에 원래 F2는 취업에 제한이 없는데 취업 제한이 아닙니다. 취업에 제한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당하는 그 취업, 직종에만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부분들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할게요. 원래는 이제 F27은 예를 들면 E7-1에서 F27 비자 신청할 때는 E7의 기본 여건인 GNI의 80%를 충족을 해야 되고 80점을 받아야
F7 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년도 소득이 GNI의 몇 프로요? 70%까지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법무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GNI 70%에 대한 비용이 전년도 2,833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2,833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자면 최근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확정된 GNI는 4,48200이에요. 곱하기 0.7 하게 되면 2,833만,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2,833만 7,400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2,834만 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출입국에서 70%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지만 발표는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2,834만 원입니다. 예, 요게 7,000원이잖아요. 출입국은 정말 그렇잖아요. 예, 출입국 가시면 알겠지만 GNI에 3,000원, 4,000원 빠져도 GNI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있느냐? 이렇게만 있으면 취업 비자만 해당돼요. 근데 유학생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이거 뭐라고요? 이거나 그래서 or이 붙습니다. 이거나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해외 학사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은 소득에 대한 요건을 맞추든지 이 학위에 대한 요건을 맞추든지 이 소득하고 학위는 or입니다. 둘 다 맞춰도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소득, 일하고 있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 비자로 취업 비자로 일하고 계신 분은 전년도 소득의 70% 2,834만 원 이상입니다. 또는 국내에 졸업해서 그래서 지금 D2라든가 유학생 D2라든가 D10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해 볼 수 있겠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해외의 학사 이상일 거. 국내 전문학사 이상이면 D2 원으로 들어왔던 사람이겠고요. 학사는 이제 그랬습니다. 전문학사는 Associate Degree이고 학사는 Bachelor Degree인데 국내는 전문학사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석사, 박사도 가능한지 여부는 글쎄요. 뭐 근데 전문학사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국어는 그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이나 또는이 이번에 좀 추가시켜 줬더라고요. 예,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에피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학위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같이 돼도 좋죠.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GNI 70% 넘었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소득으로 하는 경우에는 2,834만 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한국은 토픽 3급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 자격 대상은 장기 체류자 또는 단기 체류자도 가능하고 유학생도 가능합니다. 또 D10원 취업 비자를 이제 구직 비자도 가능하지만 신청할 수 없는 비자 D3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 연수 이거는 다른 비자로 병행할 수도 없어요. D4 근데 한국어 연수를 하는 거 있죠? 일반 연수 그다음에 E62 호텔 또는 그 융으로 나와 있는 그다음에 E8 뭐 계절 근로 그다음에 비전문 취업 비자 그다음에 선원 비자 지원 비자 또 H1 워킹 할리데이 비자 단기 체류주도 가능하지만 다만 불법 체류 자발 국가인 21개국 제외한다. 그리고 출국 기간을 연장하거나 출국 기한을 유예한 경우도 해당이 안 된다. 원래 기간은 비자를 변경할 수 있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피기간이라는 거는 총 5년을 이제 부여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1년 그리고 2년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2년은
이제 그 지자체에 속해 있는 그 지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되고 취업도 그곳에 해야 돼요. 다만 2년이 넘으면 지자체 또 넓어지죠. 왜냐하면 지자체가 이렇게 많잖아요. 지자체가 있으면 기초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은 이곳밖에 안 됐는데 2년이 지나면 이 지자체 안으로 이제 거주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장은 처음에 1년, 2년, 2년 이렇게 된다. 학위하고 그다음에 소득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요 부분들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부족한 게 뭐냐면 자, 그 지금 F2 뭐 X라고 봅시다. 이게 이제 지역 특화형 거주 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년, 2년, 2년에서 총 5년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배우자도 초청할 수 있고요. 배우자가 초청은 F1 12일 겁니다. 근데 원래는 F1 비자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는데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단순 노무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근데 이 이후에 대한 정책이 없어요. 어떤 정책이냐면, 자, 만약에 이게 이제 1년을 사업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하잖아요. 시범 사업이 돼서 이게 이제 지금은 5개 지자체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성공을 했다. 아, 괜찮다. 사람들이 뭐 괜찮다. 그러면은 지역 활성화도 도움되고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다. 실제로 인구는 외국인이 그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지자체 성공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이제 확대돼서 이제 5개 이상이 되겠죠. 자, 이 기간이 사업이 5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5년. 그러면은 5년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5년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물음이 돼요. 그럼 이게 이 F2X의 지역 특화형 거주가 지역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지침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지역 특화형 비자를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됐고 1년의 시행 기간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이 확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5년이라는 기간을 충족을 한 F2 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다른 F2하고 다르게 취업 제한이 있어요. 그곳에, 그 지자체, 그 업종에만 일할 수 있는 아주 혹독한 F2 비자를 거치고 나면 영주 자격 취득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안을 한다. 내가 제안을 하게 되면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F2 비자 자체만 가지고는 힘들다. 그러면 5년 있을 때 지금 F5-1 비자도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5년이 되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F5-1 신청할 때 제가 볼 땐 지금 GNI 2배거든요. 요거를 뭐 GNI 1배라든가 그런 식으로 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접니다. 왜? 영주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영주 자격을 할 때 제안을 한 가지만 좀 해볼까요? 정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우고 좀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해 둬야 되냐면 잠깐만요. 왜냐면 미래를 보고 좀 해야 돼요. 왜냐면 F2 비자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1년 받고 2년 비자 받는데 지금 F2-7이나 F2-99 비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F2X로 제가 명명을 했는데
예, 이 비자에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잖아요. 예, 왜냐면 제한만 많이 가해졌잖아요. 자, 이거를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공 요건 갈색을 할게요. 지금 지역 특화형 F2X라고 할게요. 이게 성공을 하려면 5년을 지금 지역 특화인 F2X를 했다. 그러면 영주 자격 신청을 할 때 두 가지 안이 있어요. GNI 2배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서 예를 들면 GNI 1배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제안입니다. 또는 KIP 5단계를 끝내고 그 다음에 GNI 70%도 돼 괜찮아요. 70% 또는 80% 하면서 어떤 걸 주느냐? 어떤 걸 주느냐? 인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좋냐? 조건부 영주를 했으면 좋겠다. F5인데 조건부 하게 되면 temporary F5T라고 할게요. 조건부 영주를 해서 3년을 그 지자체에서 거주하게 되면 원칙적인 거주 비자인 F5-1을 줬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제안은 여기까지는 나가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어디까지요? 영주 자격까지는 나가야 된다. 이 영주 자격까지 나갔을 때 지역 특화형 비자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요 부분까지 보고 있지 않으면 1년을 시범사업하고 그래 외국인들을 끌어들여라. 왜? 지금 E7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에 대한 혜택을 주려면 영주 자격에 관련된 정책까지 나와야 된다. 이 영주 자격에 대한 그까지 나오지 않으면 이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혜택이 없잖아요. F2 비자가 취업 제한도 없고 취업 제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한이 있어요, 지금.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그 업종에만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5년을 버텼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영주 자격 신청을 할 때 요거 자체를 같이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5년이 끝나고 나서 영주 자격을 줘야 되는데 이 요건을 GNI 2배 요건을 완화하자. 또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안이 좋거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GNI를 확 낮추는 반면에 조건부 영주를 하자. 왜? 지역을 활성화하고 인기를 높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왜? F2 비자 받고 나중에 5년 지나면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영주를 F5T로 3년을 주면서 배우자도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F2 비자를 줘버리자. 배우자도 F2 비자를 주면서 다만 그 지역에 살아야 돼요. 지역 조건, 지역. 그 지자체 3년만 더 견디면 그래 아예 영주권을 주고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어. 요렇게까지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단순하게 지역 특화형 비자로 F2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지역으로 가겠어요? 여기 영주 자격까지 예, 요게 분명히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나오면 제가 볼 땐 이 정책이 성공한다. 하려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정말로 많을 거예요. 특히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비자 그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죠. 이렇게 만들어야 뭔가 나중에 이제 영주권 받더라도 그 지역에 이미 정주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가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해도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영주를 도입하자. 요 부분과 연결해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연결해서 조건부 영주 자격을 신설하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거가 가장 큰 대안이다. 그래야 엄청 많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기본적인 요건들은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만약에 정책 입안자라면 영주 자격까지 연계해서 조금 더 이 프로그램을 이 정책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 기반자들이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들었으면 아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비센코리아 장애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말 행사입니다. 40분 강의였네요. 네, 감사합니다.